안녕하세요. 수능 100일 기념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 3년도부터 2학년도까지 총 4번 수능을 봐서 이번에 정시로 한의대 입학을 했고요. 작년 성적은 이렇습니다. 수학은 좀 불명예스러워서 가린 게 맞아요. 사람이 다 골고루 잘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성적은 이렇고 2, 3년도부터 2학년도까지 성적표를 이제 뒤에 100일 남았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100일을 보내면 좋을지 얘기를 드릴 건데, 그 얘기가 이제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려드리고자 제 성적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일단은 뒤에 가서 계속 하방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2학년도 때 현역이었는데 재수할 때인 24년도에도 6구를 계속 1등급을 맞았었거든요. 근데 수능만 4등급이 떴다. 이런 거가 우리가 제일 사실 무서워하는 성적 변화잖아요.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성적이 수능 날만 갑자기 떡락하는 그런 불운한 일이 일어나는 거를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제가 나름대로 삼수, 사수하면서 이런 게 왜 일어났는지 생각을 해봤고,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을 잘 보시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얘기 위주로 해드릴 거고, 그래도 미적분은 제가 정말 못했었는데 그래도 봐줄만한 성적으로 올라왔고, 여기는 안 올렸지만 2학년도 6구는 그래도 1등급을 받았었어요. 수학이 저처럼 태생적으로 잘 안 되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2등급 그리고 2등급 초반까지 가는 거기 구간이 되게 밀도가 높고 좀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올라가면 좋을지는 다음 영상에서 시간이 나면 한번 다뤄볼게요. 제가 막 수학 황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년 4등급이다가 올라온 입장에서 뭐가 부족해서 3, 4에서 머무는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3가지 조언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내 본능을 따르지 말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부터는 체력도 다들 딸리고 불안하고 뭐 몇저 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여기 계속 있으니까 지겹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에어컨 나오니까 냉방병 걸릴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좀 배도 아픈 것 같고, 밥도 맛없고 피곤하고 잠도 못 잔 것 같아 어제. 아무튼 이것저것 핑계가 생겨서 결론은 집에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조퇴할까 오늘? 근데 이런 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인데, 근데 또 엄청 패급 짓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그냥 오늘 집 가서 그냥 다 때려치고 게임해야지, 이 정도 수준의 패급이 아니고 그냥 집 가서 집중할까? 아니면은 카공할까? 이 정도 수준의 생각이니까 사람들이 약간 나 자신한테 쏟아버려요. 왠지 집 가서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그냥 오늘은 낙이 아니니까 공부를 하는 것만이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식으로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반대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마치 청개구리처럼 내가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절대로 집에 가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오늘은 무조건 10시까지 채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사바사이긴 한 게,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조퇴를 안 했다, 뭐 한 달에 한 번도 거의 안 했다, 그러면은 되게 잘 해오신 거니까. 한 달에 한 번 너무 많다. 본인이 조퇴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 그 정도로 빡빡하게 잘 살아오셨으면은 오히려 지금부터 힘들면은 나는 집에 언제든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로 그냥 여기 있는 거야, 난 여기 있기 선택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뭐 고3 현역이나 재수생인데 너무 맨날 자꾸 집에 가고 스카이 있다가 그냥 집에 가버리고, 집이 너무 좋아 가서 자버려. 잠깐 놀라고 했는데 분명히 자버리거든요. 잠깐 놓는 거 그런 거 없잖아요. 잤어. 그런 패턴이 반복됐다면 그냥 나한테 집 가는 선택지는 없고, 공부가 효율이 그냥 3% 수준이어도 앉아있는 게 더 나아요. 어차피 지금 뭐 8시부터 10시, 밤 10시 이 스케줄을 내가 못 견딘다 하면은 수능날에 뇌 체력이 내가 받쳐주지 않을 확률이 좀 있거든요. 이제 재수생분들은 잘 아실 텐데 수능날은 6월이나 9월에 비해서 훨씬 더 국어, 수학, 영어 때 집중을 하기 때문에 탐구 때 가면은 평소랑 다르게 뇌가 더 멍하고 집중도 안 되고 좀 졸리고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몰아붙여서 공부를 하는 거를 경험을 해둬야지, 내가 조금 힘들다고 집에 가버리면 안 된다. 근데 조금 힘들다고 집에 간다고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하고, 그냥 오늘따라 집에 가고 싶다, 아니면 오늘 집에 가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발현이 되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효율이 좋든 안 좋든 일단은 앉아라 있다, 뭐 죽을 만큼 아픈 거 아니면 지금부터 10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신기한 걸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부터 배우는 새로운 거, 그런 거는 생각보다 수능날에 실력으로 점수로 발휘가 안 됩니다. 새로운 거를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겨울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능 공부를 했는데도 지금 시점에 뭘 봤는데 와 이거 너무 새롭다, 이거 방법 완전 떤다, 이거대로 하면은 나 문제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의 너무 신기한 느낌을 받으면은 그냥 지금까지 내 뇌가 이런 방법을 픽업을 못했거나, 그러니까 터득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딱히 내 수준에 필요가 없었던 정보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100일 남은 시점에서 막 잔뜩 이제 먹어가지고 소화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게 막 쌓여가지고 내 몸의 일부가 되지 않고 그냥 배에 넣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럼 몸만 무겁고 제대로 문제도 안 풀리거든요. 수학이 특히 그런 게 실전 개념을 알면은 문제가 더 잘 풀리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그렇지만 실전 개념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인데 그냥 어디서 얼핏 들어본 상태로 가면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뭐 나는 체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 수능날에 좀 긴장을 많이 해서 좀 내가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좀 지능이 떨어진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들 그런 거 느끼잖아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실무도 엄청 보고, 그거 보면서 다짐도 하고 행동강령 만들고 실전 개념 막 보고 스킬 체화하고 이랬는데, 정작 그 수능날에 가면은 아무것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머리가 하얗게 돼가지고 거의 원시인 수준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날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걸 대비하려고 우리가 실무도 풀고 모의고사도 보는 거지만 그런 걸로 완벽하게 수능날의 그 현장감을 재현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수능날에 내가 온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좀 지긋지긋하게 반복한 것들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긋지긋하다는 이 말이 되게 그거를 잘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긋지긋하다는 거는 막 뭘 봤는데 와 진짜 토 나올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내가 이거를 또 봐야 돼? 이거 좀 그만 볼 때도 되지 않았나? 이거 언제까지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야말로 내 뇌에 아주 잘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긴장을 해도 그것만큼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들이고 내 수능날의 하방을 지켜주는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1에서 4된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수능날에 하방 지키기가 진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방 높이기는 뭐 로또 산 것도 아니고 그거 높여가지고 뭐예요. 그날에 내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지금부터는 하방 지키는 것도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수능 3일 전, 5일 전 이럴 때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멘탈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욕심이 나도 하방 지키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하방 지키는 것들은 나한테 지긋지긋한 것들이다. 그 정도로 반복을 해가지고 난 당연하게 만들어야지만 그게 수능날에 점수로 발휘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안 듣던 선생님 특강 듣고 눈 돌아가서 그거 체화하려고 하거나 실력도 안 되는데 엔제 시험만 맨날 풀고 오답도 안 하고 그냥 새로운 걸 계속 뭐 보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최근 3개년의 6구 수능을 이걸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가슴에 손을 이제 얹고 생각해보면 약간 나 그때 그 문제 조금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찝찝한 애들이 있을 거거든요. 일단 저도 작년에 있었는데 현역이나 재수하시는 분들 정말로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전 과목을. 그러니까 그런 거 먼저 보완을 하시고, 그거 좀 그거 직접 다 달아서 볼까? 수능 전에 한 번 더 보지 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생각났을 때 바로 해결을 하세요. 지금 대충 생각했는데도 생각날 정도면 굉장히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거거든요. 나름 응어리가 있는데 맨날 살짝 이제 어물쩍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공부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다음번에 말할 거긴 한데, 아무튼 3개년 6구 수능이라는 기본을 제대로 하시고, 이거 기본도 제대로 안 하고 수능장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리고 틀린 거 다시 풀기. 저는 수능이 이제 왜 암기해서 푸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오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고력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생각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맞게 하는가. 근데 그 사고를 교정을 하려면은 내가 예전에 잘못 풀었던 거를 계속 보면서 이런 상황에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어야 했지? 이거를 계속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그냥 풀고 그 과정에 대한 피드백은 없고 그냥 채점, 오답, 아이고 왜 틀렸네 이렇게만 이렇게 피상적으로 해고 그 과정을 건너뛰어버리면은 전혀 점수가 오르지 않는 거죠. 사실은 점수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과정은 피드백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틀린 거를 다시 풀려는 좋은 점이 내가 예전에 했던 실수를 의외로 그 똑같은 부분을 다시 할 때가 많거든요. 생각보다 국어 같은 경우도 내가 예전에 잘못 생각했던 그 문장을 또 똑같이 잘못 해석하고, 수학도 계산 실수한 부분에서 똑같이 계산 실수하고 이런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수능날에는 다른 것보다도 그런 실수나 그 사고의 오류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틀린 거를 다시 풀면서 보완을 하자. 그래서 신기한 거 하지 말고 봤던 거 다시 보고 기출하고 지긋지긋할 때까지 중요한 걸 보자. 이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기 싫은 거를 하자입니다. 하기 싫은 거를 하자는 게 공부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공부는 당연히 해야죠. 이게 아니라 공부 중에서도 어물쩍 넘어가는 공부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자꾸 안 하게 되는 공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독서에 뭐 법제제가 난 좀 싫은데?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냥 난 법이 좀 싫어. 그리고 지수로그 함수 나오면은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로 고난도로 나오면 난 못 풀 것 같아. 아니면 삼각함수 각변환 나오면 조금 싫은데? 난 미적분 적분단은 싫은데? 피동사동 이거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나중에 하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약점이라는 게. 약점에 대한 공부를 자꾸 안 하게 돼요. 뭐 하느라? 루틴 공부를 하느라 약점에 대한 피드백을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되게 숙련된 수험생이실수록 이런 굴레에 빠지기가 쉬운 게, 뭐 매일매일 넌 브릿지 하나씩 풀어야 되고 실무 1일 1실무 해야 되고 오답해야 되고 간쓰기 몇 제분 풀고 이런 게 이제 루틴으로 고정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하면서 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그 착각에 빠져서 정작 내 약점 메꾸는 공부는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거야. 하루에 그냥 하루에 뭐 했다 그래서 근데 이 하루를 돌아보면은 내가 컨텐츠를 못 풀었는지만 나열할 수 있지 어제에 비해서 내가 오늘 뭐가 더 나아졌는지는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점이라는 게 나는 이게 약해 저게 약해 이렇게 생각이 명확하게 들지는 않으실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싫어하는 단원, 아니면 찝찝한 단원. 왜 뭐 실무에 소설 1인칭으로 고난도가 나오면 막 싫고, 고전 소설 고전 시가 나오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언내에서도 특정 제재가 나오면은 실무 이거 기분 안 좋아지네 이런 게 있고, 수학에서도 22번 무슨 단원 나오는지 보고 기분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싫어하는 단원을 내가 왜 싫어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그걸 메꾸는 작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루틴 공부를 그만두라는 건 아니고, 왜냐면 루틴 공부도 하긴 하셔야죠. 국어 아침에 하고 수학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시간 지켜서 하는 거 해야 되는데, 그거에만 시간을 쏟지는 마시고 약점을 메꾸는 공부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나라는 개인이 다 다르거든요. 약점이. 그래서 누가 뭐 과외하는 수준이 아니면은 누가 시키는 거 할 수가 없어요. 뭐 행동 능력 같은 것도 남이 만들어주는 거 쓰는 거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면 내 사고의 오류는 나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나는 파이널 특강을 들을 거야. 이런데 이 학생의 구멍이 이렇게 나 있다는 상황에서 파이널 특강을 들어도 약간 이렇게 메꿔지거든요. 특강 듣는 건 좋은데 같은 시간을 들어도 얘는 이렇게 메꾸니까 구멍이 좀 듬성듬성 메워지는데 난 약점 메꿀 거야. 이러면은 얘는 좀 시간이 없어도 여기만 이렇게 타겟팅해서 메꾸면은 수능은 결과 얘가 더 잘 보거든요. 왜냐면 얘는 약점이 없으니까. 수능은 이제
100일에서도 멘탈 갈린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능 한 10일 전, 3일 전 이러면은 다들 이제 제정신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도망칠 곳이 없으니까 내 약점을 되게 적나라하게 마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나 사실은 여기가 모자랐었는데 이걸 지금까지 안 메꿨다니 이러면서 엄청나게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거를 그때 마주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내 약점을 좀 마주하고 그걸 하나하나 메꾸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너 엄청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요. 내가 이걸 지금까지 몰랐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도 상관없고 어쨌든 지금 수능 5일 전이 아니라 100일 전에 알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제대를 정해서 격파에 나가다 보면 수능 날에 훨씬 더 하방을 잘 지킬 수 있는 단단한 수험생이 되어 있을 것이다.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은 100일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100일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논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저도 이해를 하고 남은 100일 동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진심을 다해서 하면은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무조건 잘 돼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해도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불안한 이유가 사실은 내심 알잖아요. 남들이 200일 먼저 공부를 시작했고 남들은 뭐 하루 10시간 했는데 나는 어쨌든 남들에게 조금 덜한 것 같아. 그 전에 200일 동안. 근데 그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과거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나 자신이 알거든요. 한 달 전에부터 공부를 조금 대충 해왔네? 이런 부분을 조금 어영부영 넘어갔네?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 이거는 뭐 아니면 밤에 일찍 자고 일어나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공부했어야 되는데 밤에 너무 늦게 자버렸어 지금까지. 그런 거는 나만 알기 때문에 남들이 야 이거 괜찮아 너 이제 앞으로 더 잘하면 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딱히 위안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여튼 저도 좀 부끄럽지만 수험생활 때 그렇게 보냈던 기간이 있었고 뭐 놀았던 건 아니지만 가끔 밤에 좀 늦게 자고 그랬던 게 후회가 되긴 했죠. 수능 끝나고 나서 보니까 특히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200일을 어떻게 보냈든 간에 남은 100일 날 동안 누가 더 열심히 하는가가 정말 생각보다 중요해요. 정시가 사실 내신이랑 달라가지고 이런 성적 경쟁이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뭐 내가 여기 있다. 그럼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많이 있겠죠? 누구는 내 머리 위에 있고 누구는 내 발 밑에 있고 뭐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럴 텐데 근데 내가 오늘 하루를 포기를 해버리면은 내 바로 앞에 수백 명 그리고 내 바로 밑에 수백 명이 아 야 이건 기회다 이러고 나를 제치고 저만큼 멀리 뛰어간다는 거야. 내가 오늘 한 1시간 안 해버리면은 2시간 어치 밀리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었던 공부가.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가고 싶어도 웬만하면 가지 말고 꾸역꾸역 해보시고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보는 거야.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가 안 남고 지금 놀았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정말 더 힘들거든요. 지금 해도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지금 힘든 거를 견뎌서 하면은 결과가 안 돼도 그렇게 괴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논 것보다는 괴롭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한 거 알고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기를 죽이려고 여러분들한테 남들은 뭐 200일 먼저 공부 시작했으니까 어떤 애쓰던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남은 100일 동안 어떻게 의지를 다잡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계시면은 사실 올해 1년은 수능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11월 19일까지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괴로울 거란 말이에요. 100일 남았고 지금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는데 게임 선택창처럼 공부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공부를 하면은 해서 괴롭겠죠. 그렇지만 수능 다음날에 웃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해도 괴로운 거 알잖아요. 안 하면은 막 나 할 거 많은데 이러면서 괴로워하면서 유튜브 보잖아요. 안 하면은 괴로운데 수능 날에 올 확률이 높아져. 그러면은 이거 거의 똥먹기 대 배고받기죠. 그러니까 공부를 괴로워하면서 하시고요. 힘든 거 알지만 최대한 직면을 하면서 해나가시면은 그래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안녕. 안녕.